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혜정입니다. 어, 제가 좀 떠는 편은 아닌데 여기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전문가셔서 그 하여튼 많이 떨리는데 또 그러면서도 각자 기여하는 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MK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대학교 때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서 제 친구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있고 또 유학 가기 전에 연변과학에 대해서 2년 있으면서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제 이모 고모 하면서 그런 좀 경험을 해봤고 또 이후에 공부하는 학교 둘 다 기독교 학교여서 MK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또 상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에 오면서도 그 MK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 하나의 동기가 돼서 왔었고 또 돌아와서 이제 MK들하고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아우리치도 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다 뭔가 그 니드는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잘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도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격려도 많이 되고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냥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볼 때는 다양하고 흩어져 있고 여러 묘사를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돌보아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큼 다 도와주지 못해도 이때 요 시기에 나에게 부탁하신 그만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좀 평화를 얻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엔트리 MK를 이야기할 때 보통 숨겨진 이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문화와 연관해서 자기가 현재 거하고 있는 문화와 연관해서 경험하는 방식들이 이제 외국인, 겉도 다르고 이제 속도 다른, 모습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른 이런 분들은 금방 이제 눈에 띄기도 하고 서로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알고 시작을 하게 되죠. 또 양자는 뭐냐면 이제 모습은 다르지만 사고방식이 유사해서 한국말을 갑자기 이제 외모가 다른 분이 잘하면 깜짝 놀란다든지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생 중에 이제 1.5세, 1.8세, 뭐 1.9세, 2세 이런 이제 학생들을 그 코리안 아메리칸 제너레이션인데 그 학생들을 교수님들이 마치 한국에서 온 아이처럼 한국 아이처럼 대할 때 좀 그 문화적인 이해가 좀 적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처럼 모습은 다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훨씬 더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하는 거는 PPT를 활용하면서 제가 그동안 MK와 연관해서 연구했던 3가지 연구를 좀 발표하면서 또 하나는 번역했던 책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모임인 만큼 또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MK들이 저희 학교에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한 명 한 명마다 다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걸어온 삶이 다른 만큼 그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이며 사고도 되게 다르고 고문도 다르고 이제 모습은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수업에 들어가면은 뭐 보기에는 다 한국 사람 같고 물론 눈에 띄는 이제 외국 학생도 있지만 그 한국 학생들에게 이제 문화를 먼저 좀 이렇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모습은 다르지만 사고방식이 같은 또 다른 부분으로 모습은 같지만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거울과 같은 왜 우리가 이심전심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 같고 이 표정을 알아들을 것 같고 우리가 국제 결혼하신 분들 상담을 할 때 가장 그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심전심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말로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문화권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안에서만 성장한 아이들은 이제 모노컬처에서 커서 같은 모습, 같은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
둘,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좀 잘 통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MK 학생들 중에 들어와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전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배들이 친구들이 야 너는 이렇게 개념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개념이 없다. 근데 그 개념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그걸 문화 차이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간 이동을 하면서 성장하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다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MK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일 힘든 게 Where are you from? 그게 너무 힘들대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이제 그 이유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그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한데 그게 한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국가적인 정체성이다. 디아스포라 정체성이다. 또는 모국과 타국에 속하는 이중적 정체성이다. 제3의 공간에 속하는 정체성이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선교사 자녀들도 예를 들어서 필리핀만 있다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필리핀만 있다가 한국으로 온 아이들하고 또 유럽과 미국과 동남아를 돌다가 온 학생들하고 굉장히 그 정체감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번역한 책인데 제3문화 아이들, 교차문화 아이들 그리고 국제유목민 저는 여기 와서 앞으로 그 한국 MK들이 같이 이런 책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 이 책은 이제 White American 중심으로 쓴 책인데 약 30명의 MK들이 MK는 아니야 TCK 그 안에 TCK 그러면 Third Cultural Kid 제3문화 아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성장의 일부 몇 년을 이제 외국에서 보낸 아이들인데 그 안에는 이제 밀리터리 킷, 군인 자녀들도 있고 MK, 미셔너리 킷도 있고 GK, 가버먼트 킷, 그러니까 정부와 연관돼서 외부에서 성장한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BK, 비즈니스 킷, 이런 이제 부모님의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나가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 밖에도 지금은 사실 뭐 언어 연수라든지 너무나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다양한 문화권의 아이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교차 문화 아이들이다. 크로스 컬처럴 킷. 그래서 CK라는 말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3문화 아이들은 그 TCK 중에 약 30명 정도 사회에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활동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동안에는 학생들하고 제3문화 아이들이라는 책으로 독서 모임을 했는데 이걸로 앞으로 해볼까 하는데 이게 굉장히 두껍고 비싸요. 아직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팔아주세요. 두꺼워서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0명의 TCK들이 본인들이 성인이 돼서 그 중에는 교수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가도 있고 배우도 있고 헐리우드에 그런 분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늘 나는 뭐가 다르다. 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뭐가 다를까? 이제 그렇게 고민하며 자기를 통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교차 문화 아이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구사 능력, 한편으로 제로 랭귀지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특권이죠.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인들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맺는 그런 능력이 있고 독립성이나 적응력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문화적인 기술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픈 마인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라키에 이렇게 뭐 눌려 있거나 이런 거가 적고 또 세계관 자체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또 영적 관점이 있고 뒤에 그 참가자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영적 관점도 그 한 문화권에서 자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비해서 훨씬 더 계속 그 다른 관점들을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걸 만들어가면서 좀 폭넓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지식도 넓고 또 대화 기술의 능력이 있고 아마 큰 것 중에 하나가 적극성과 호기심이 아닐까. 호기심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 한 곳에 머무는 것에 대한 만족보다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또 사회적인 컨텍스트를 필요로 하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동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이별에 대한 슬픔 같은 거, 어떤 분이 그냥 갔는데 이제 그날이 다시 한국에 돌아오기 어려운 날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학생들도 보면 어떻게 한국을 떠나는가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데려갔는가에 따라서, 또 선교지를 어떻게 떠나게 되는지, 또 추방되는 경우에 어떻게 떠나는지, 그러한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되지 않은 굿바이, 그러니까 잘 정리되지 않은 헤어짐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상의 스트레스는 사실 한국에서 자랐으면 이제는 당연히 아는 것으로 있을, 그러나 이제 하나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오늘 여기서 중앙대를 갈 일이 있었는데, 이 9번 일반선과 급행선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거나 타고 가다 도로 왔다 또 도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 정말 다양한 면에서 이제 일상에 스트레스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실감. 학생들이 그 MK들이 가지는 큰 상실감 중에 하나가 이게 나야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없어지면서 이게 나야라는 게 충분히 내면화되는 과정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내면화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와서도 덜 충격이 큰데, 아직 내가 누군가 하는 그 내면화가 잘 안 된 상황에서는 이제 그것이 상실로 남고 뿌리가 뽑힘으로 남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뿌리가 뽑혔다라는 의미도 각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뿌리가 뽑힌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에 따라서 제가 이제 청소년, 대학생, 성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특별함, 특별히 조금 이제 동남아권이라든지 이제 또 부모님이 영적인 리더십 자리에 있고, 그러다 보면 MK 중에 나는 좀 특별하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오는 상실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의 피상적인 대인관계, 뭐 단기 선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잠깐 만나는 관계들에 크게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관계 패턴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자리 잡고, 이제 20대 되면 특별히 이제 친밀감으로 넘어가고 이제 결혼해야 되고 좀 더 헌신이 필요한, 관계 헌신이 필요할 때 그것이 좀 어려운 그런 경험도 하고요. 자아정체감의 혼란,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또 반면에 어떤 학생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년기 내내 그 MK 캠프를 다니면서 자아정체감에 대한 걸 많이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결론을 하나 내렸대요. 그래서 제가 귀를 기울이면서 무슨 결론을 얻었냐 그랬더니, 나는 자아정체감이 없는 게 자아정체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뭔가 디파인 해보려고 막 찾았는데 그냥 그 이런 나가 나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그 다음에 당연히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관계 형성과 사회화 과정에서의 부적응. 특별히 이제 대학이라는 세팅에서 보면은 공부하는 방식, 이제 시험 보는 방식, 이제 그것도 본인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혼란도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MK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서양에 오랫동안 되어온 것들도 있고 한국에도 최근에 많이 있는데, 좀 특징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다양한 TCK 중에 MK는 사실 TCK의 큰 그룹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른 TCK들에 비해서 한 문화권에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다. 부모님의 사역과 함께 거기서 태어나서 쭉 성장하기도 하고, 훨씬 더 타문화권에 깊이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한 상실감이나 슬픔을 느끼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대인관계나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하더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적응에도 어려움이 있더라. 이제 그런데 이거와 연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오늘 여러 이야기지만 그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뿌리를 뽑혀 갈 때 이 흙이랑 같이 가잖아요. 근데 흙이 가족이거든요. 근데 가족 관계의 양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비록 국가는 옮겼지만 흙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자연스러운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제 부모님의 돌봄이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돌봄이 부족한 가운데 해로운 환경에 익스포즈가 됐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든지 돌봄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자녀니까 또 목회자 자녀니까 이러면서 주변에 이상적인 기대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MK들 중에 트라우마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뭐 자연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안전 시스템이 부족한 곳에 있다 보면 이제 도적이 들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해외에서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때 그게 이렇게 트라우마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들이 제때 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위에다가 더 도전이 되는 문화의 역문화 충격이라는 걸 흡수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다 보면 리엔트리하는 MK들의 삶이 굉장히 녹록하지 않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첫 번째 제가 했던 연구는 그 청소년들 MK를 중심으로 봤어요. 한동대학교 뒤에 보면은 국제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제학교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하고 질적 연구를 했는데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 차이를 아실 텐데 양적 연구는 뭐 많을수록 좋잖아요. 보통 우리가 석사 논문할 때 400명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개인의 특성이 안 나타나고 이제 통계로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문화 경험을 한 TCK, MK들을 연구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연구 방법이어서 저는 전부 다 질적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영성이라든지 심리적 변화, 그 다음에 문화 적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훨씬 더 질적 연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질적 연구를 하는데 그 MK 청소년들이 특징을 중심으로 이제 질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 중에 첫 번째가 가장 그 에릭슨의 발달 심리학에 의하면은 이제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정체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데 특별히 그 정체감은 어디서 오냐면은 관계 속에서 온다라고 보고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질문들을 몇 가지 해보고 또 또래 관계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나 이런 세 가지 중심으로 봤어요. 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의 이제 문헌들을 보면 그 귀국 후에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변하더라, MK들이. 그 다음에 또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MK라는 걸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 방어적인 것도 있고, 교차 문화 경험을 숨긴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제 헝그리가 있는 거죠. 친구에 대한 헝그리가, 배고픔이 있다 보니까 너무 과장되게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다가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이제 또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침체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을 좀 살펴보면 먼저 참여자는 7명이었고요. 중3부터 고2, 고3이 있었고 이 아이들은 이제 국제학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교지에서 온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출국할 때 연령은 이제 3살부터 14살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선교지를 보면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 또 네팔, 스리랑카 이제 이런 지역의 아이들이 있었고요. 이제 국제학교 들어오기 전에 배경을 보면 현지학교, 홈스쿨링, 또 국제학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MK들을 보면은
홈스쿨링을 했느냐, 국제학교 했느냐, 아니면은 이제 현지 학교 갔느냐에 따라서 대학에 들어와서 굉장히 다른 도전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경험한 아이들은 일단 이제 영어가 편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또 그 안에서 커넥션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목격을 했고, 현지 학교 나온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좀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MK면 다들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MK 그룹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막 한국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 홈스쿨링 하는 아이 중에 하나를 제가 면담을 했었는데, 정말 아무 교육도 거의 안 받고 부모님에 의해서 받은,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면담하면서 느낀 거는 참 좋은 백지,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 같다. 뭔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영적 헤리티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가 참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그 HIS, 그러니까 한동 인터내셔널 스쿨에 가끔 특강을 가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저한테 하는 그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걸 보면, 이제 국제학교라는 곳 자체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있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저희가 MK 장학금을 주고 몇 명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차이에서 MK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보면 정말 동의하지 않으실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연구한 것 중에서도 일부밖에 안 실었기 때문에 제가 맨 뒤에 그 제 논문 제목을 다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훨씬 이 아이들의 다양한 보이스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그냥 강의하기 좋은 부분들만 뽑았어요. 여기 이제 청소년 아이가 하는 얘기죠. 그때는 뭔가 되게 끌려다니는 느낌, 어떤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제가 쫓겨다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브레인워시, 뭔가 세뇌시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 이제는 뭔가 희망을 다시 주시는, 한국에 와서 확실히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에게, 참가자들에게 비포 애프터를 다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었거든요. 여기에 실진 않았지만. 근데 이 아이가 그렸던 그림이 인상적이었던 게, 목에 이렇게 목줄을 해가지고 끈을 이렇게 매가지고 부모님이 딱 잡고 있는 그 그림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기 구름 한 조각 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막연하고 형체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진짜 질적 연구의 장점은 뭐냐면, 숫자는 적게 하지만 이제 깊은 상담가들이 면접을 하면서 깊은 대화를 끌어내서 좀 깊은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제 뭔가 계속 브레인워시 당하는 느낌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나를 업어주고 이곳에서 적응하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다. 조금씩 하나님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있더라고요. 외국에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령님도 만나보고 은혜도 받았는데, 한국같이 발전한 곳에 올수록 이제 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시기만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히려 친밀하게 동행했고 그런 영적 환경에 있었던 아이 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하나님 멀리서 이렇게 이제는 보고 계시고 잘해봐라 이러시는 느낌. 또 앞에 얘기했던 아이는 엄마가 브레인워시처럼 막 끌고 다녔는데 이제 지금 오히려 자유롭고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 그래서 아이들마다 부모님이 어떤 신앙 교육을 시켰고 어떤 신앙의 토양 속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와서 느끼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부모님과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가 그냥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MK들이 성장해 가면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커넥트 할 수 있는 그 토양이 부모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과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경계와 거리를 인정해 주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면 이제
아이들이 그때 나이대에 맞는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확실히 부모님이 이제 화를 덜 내세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칫하면 제일 만만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 스트레스가 나한테 안 오니까. 방글라데시 있을 때 너무 같이 붙어 있기도 했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기숙사에 살면서 떨어져 있으니까 또 갔다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리가 좀 생기니까 오히려 좀 애정이 생기는 것 같다. 좀 더 독립적이 되고 좀 더 친밀감이 되더라.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넘어가기 전에 반면에 이제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온 아이들은 집에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컨피덴셜한 얘기들은 그냥 여기에서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친구들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왜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니? 했더니 얘가 하도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같이 예배를 자기네끼리 오글오글 모여서 드리면 그때는 애가 정상이래요. 근데 예배 안 드릴 때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지쳐가지고 얘네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럴 때 경우에는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행정처리상으로 보면 위험한 정도를 보고 좀 휴학을 하도록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오셔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데 이 아이의 상황이 이제 얘뿐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죠. 한국에도 갈 곳이 없고 그렇다고 이제 선교지에 가기 싫은 그 이유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가도 한 학교보다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겠다. 근데 다행히 그 친구는 잘 친구들 도움도 받으면서 잘 지냈는데 어쨌든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또라 관계는 이런저런 거친 것들이 또 한국에 와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 얘하고 나하고는 오래가는 친구야 이런 친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확실한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진정한 친구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 정말 좋고 행복해요. 이제 이런 긍정적인 아이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가면을 쓰고 이제 친구들을 계속 사귀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은 선교지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피상적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온 아이덴티티, 목회자의 딸, 선교사의 자녀 이런 부분들을 옷을 이제 지켜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반면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게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인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내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그래서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인도 MK였는데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내가 너무 평범한 거예요. 예전에는 거리를 가도 시선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루는 집에 가서 인도 옷을 꺼내서 입고 막 돌아다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물어보고 그때 뭐가 만족이 되더래요. 그래. 좋다.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개념원에서 보면 이제 이런 얘기죠. 예. 몽골에서 제가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현지인이 저한테 잘해주잖아요.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죠. 제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감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힘들었고 몽골로 다시 가고 싶었어요. 난 딴 사람들이랑 좀 달라. 이렇게 왔다가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고 갑자기 신분이 낮아지는 것 같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분이 낮아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면서 힘들었다가 다시 또 적응하기도 하고 몽골에서 제가 우대를 받다가 한국에 와서 한번 꺾이면서 제 성격이 바뀐 계기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양쪽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한국을 좋아하는 문화 이렇게 존중하는 문화 이런 문화권에서 살던 아이들은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러고 오히려 와서 그 신분이 낮아지는 것을 재적응하는 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조금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제 이런 곳에서 있다가
오히려 아이들은 거기 가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차별 같은 거,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좀 안심하게 되는, 편안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청소년 MK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가 있고 아마 다른 곳도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또 상담 선생님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MK에 대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떠오르는 거는 계속적인 재양육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누구의 손길을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때로는 상담사, 때로는 선생님, 때로는 뭐 형, 언니, 오빠, 누나 이런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계속 재양육하시는, 그래서 그야말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청소년 시기를 보면, 이제 대학생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문헌에서 보면 그 청소년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건 대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학생들은 왜 힘드냐면 청소년은 그래도 돌봄을 받을 아직 그 연령이라는 게 다 모두가 알아요. 그리고 어느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면 성장을 하고, 근데 이제 대학생이 돼서 들어오면 자발성을 많이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자발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부모 없이 이제 어른이 돼야 되는, 만약에 그게 뭐 국제학교라든지 또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준비된 아이들은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오히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학교에 도움을 주는데,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업 적응도 그렇지만은 진로 탐색 같은 거, 근데 제가 요즘에는 그 진로에 대한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보 부족과 그 다음에 어디서 뭐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보 부족 때문에 이제 혼란을 많이 갖게 되고 시간을 많이 소모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나쁜 사람들한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아주 적은 월급으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시간이 처음 1, 2년이 막 지나가게 되기도 하고, 그런 위험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학생들 경험에 대한 연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대학생의 특징이 있잖아요. 20대 에릭슨의 발달 심리에 의하면은 이제 인티미시, 친밀감을 기르는 시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실제적으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공 영역에 들어서 학문적인 부담을 갖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온 구성원들을 보면은 그 언제 들어와서 대학을 왔느냐에 따라 또 다른데,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경험한 심리 정서적 갈등의 정도가 귀국 후에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 정도와 상당히 비례하더라. 그래서 그 해외에서 잘 적응하고 잘 지내던 아이들은 대학을 가서도 잘 적응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들어와서 대학에서도 상당히 적응하는데 리엔트리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 이게 당연한데도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컴플렉스하잖아요. 유니크 앤 컴플렉스. 그러니까 특별히 MK들의 그 내면 세계는 유니크하고 컴플렉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정성이 필요하다.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지 않다 보면은 그 나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이해한다 보니까 전혀 미스매치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걸 한다든지, 또 언어 자체도 마음을 여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제가 저희 상담센터에서 한번 연락이 왔는데, 그 학교에서 내보내려고 한다. MK인데, 근데 라스트 찬스로 한번 만나봐라.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한데 그 담당 이제 교수님한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대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하여튼 거기까지가 대화가 됐고 이제 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남학생인데
만났는데 애가 아주 헌칠하고 잘 이렇게 나름대로 예의도 바르고 한국말로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는 마음의 대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리 영어로 얘기하자.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영어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영어로 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어로 하는데 그때부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MK 되시는 분들이 MK를 돕기가 아마 가장 좋으실 거예요. 공통분모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언어라는 공통분모만 하나 찾았어도 굉장히 자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동남아에 계시고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삼형제를 묶어서 미국으로 보낸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얘는 가장이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가장이 돼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친척에게 좀 성추행도 당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는데 부모님과는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다 신앙이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벌써 표정도 상당히 굳어져 있었고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하고 이제 회개를 했었는데, 그래서 얘 결론은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설득을 좀 해봐라. 이게 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저희 포항에 바닷가가 있다 보니까 술을 사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서 혼자 이거 다 마시고 죽어야지.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시고 병을 깨고 죽으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마셔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참교훈에 일어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전화하고 여자친구가 얘를 데리고 상담센터에 오고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제 저를 만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뭐냐면 답은 없다. 내 인생에. 그래서 이렇게 MK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자기가 다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조금만 손을 뻗치면 그렇게 그래서 저는 커넥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어려울 때 어디다 물어볼 수 있지? 어느 형님한테, 어느 교수님한테, 어느 사학자한테 그렇게 이렇게 좀 돌아봐서 커넥트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친구는 내 인생에는 답이 없다. 이러고 이제 왔는데 교수님을 만나서 저 말고 이제 전 교수님한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려달라 했는데 이제 잘 그게 대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쭉 상당 기간 동안에 이제 본인이 충분히 자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변 분들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얼굴 표정도 많이 바뀌고, 근데 마지막에는 뭐라 하냐면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해서 부모님들을 돌보면서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헤어지는 날 조그만 가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늘 갖고 있었는데 그 가방에 초콜릿과 커피 하나와 카드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카드에 이제 부모님이 카드를 쓰신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선교단체 뭐 중요하신 분.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모르는 수많은 분들이 얘 하나를 놓고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좀 보내셔서 얘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셨노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초콜릿하고 이제 카드하고 커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먼트가 참 많으면 좋겠다. 그 right time에 right place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대학생들은 이제 6명을 인터뷰했는데요. 다 상담심리 전공하는 학생들이었고요. 그 해외 거주는 10년, 15년, 또 13년까지 있고, 귀국한 시기는 대학교에 가려고 고등학교 때 바로 오는 학생들이 있고, 미리 들어와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교 다니다가 미국이나 유럽에 다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거주지는 이렇게 이제 옮겨간 나라들을 쭉 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곳에만 있다가 한국에 온 경우도 있고, 또 좀 선진국과 또 사역지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온 경우도 있고, 예,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가장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흙이 되어주는 어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모두가 다 유니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이렇게 아까 그 정체감 없는 게 정체감이에요. 이렇게 저를 많이 가르쳤던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오기 전에 또 훈련을 집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와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의 그 부모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오니까 훨씬 더 그 오랫동안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과 같은 그런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다양하게 돌아다니는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특별히 부모 없이 이동을 하고 그것이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그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중심을 준비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는 걸 봤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이 본국이라고 생각은 해도 집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친척집에 가니 부담이 되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가족이 그립고 나도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증오 같은 것이 있었어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께 늘 증오로 다가갔죠. 왜 저한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나요? 하면서 늘 애통해하고 원망스러웠어요. 이제 이런 아이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성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잘 훈련된 아이들은 교수님도 찾아가고 상담센터도 찾아가고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크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은 뭐 할머니 집, 외숙모 집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니면은 형제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 환경이 이제 좀 널처링 뭔가 영양분을 주는 곳이면 좋은데 이제 그곳 자체가 왜 뚱뚱하냐 그 엄청 싫어하잖아요.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 다음에 그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래 계획은 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관심인지 아니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뭔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 많은 질문들 근데 이걸 왜 하지? 나를 힘들게만 하는 질문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제 아까 그 데일리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냥 회피하죠. 한국인들은 피하고 외국인들과만 친했어요. 그렇게 대처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모르잖아요. 아까 그 히든 이미그런트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겉으로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안에는 사실 이민자잖아요. 근데 그 이민 적응의 문화 적응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가고 그냥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딜레이가 되거나 이제 언밸런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MK는 입학할 때는 이제 꿈을 갖고 왔는데 선배들이 너는 개념이 없다. 너 먹을 걸 줬는데 다 안 먹어. 아니면 이거 먹으러 가자. 저 지금 배 안 고픈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는 개념이 없다. 선배가 먹으라는데 선배가 먹으러 가자는데 또 한 애는 선배한테 뭐를 이렇게 던져줬더니 그 다음부터 아주 이상한 애가 되고 이제 이거저거 다 싫으니까 그날부터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만 사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는데 이제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던 아이들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그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되게 기대하고 왔다가 이제 많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리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걸 오히려 없더라. 너무 여유가 없고 너무나 긴장된 삶을 살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땅에서 정착을 기대하지 말자. 어딘가 소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자. 어디선가 완전한 소속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길은 이제 포기하고 이 땅에서는 어디도 소속되지 않는 것이 내 정체성이다. 아까 이제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가장 안정되게 자기 삶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있는 아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응답 듣고 경험하고 응답받고 이런 아이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어렸을 때 신앙훈련도 잘 받았지만 와서 영적 커뮤니티하고 잘 커넥트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한국에 있는 가까운 그 친지에게 연결을 해서 약간 양부모처럼 삼아가지고 방학 때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정감을 주고 이제 오히려 이 정체감을 찾은 아이는 상당히 성숙한 아이인 경우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자아 정체감을 정리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찾으려다 못 찾으니까 이제 나눔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후로 이제 그런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됐다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 받는 영향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게 엄청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되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 영향으로 하나님이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일이 꼭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멕시코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하나님이 저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국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셨죠. 하나님께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이다. 저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딱딱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는 공급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 좋은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밝았어요. 모임 때마다 오면 항상 밝은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반대로 한국에서는 다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 가만히 있으면 혼나는 분위기잖아요. 한국에서는 좀 치열하게 살면서 많이 성장도 했는데 게을러지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고 나태해지는 것에 대해 스스로 책망하는 것 같아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또 반대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의 그 심리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지 영적인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은 이제 지치고 또 힘든 것이 많다 보니까 쿨해요 하는데 그게 결국은 피상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헤어지는 것에 별로 아쉬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건강한 특징 중에 하나가 long-term meaningful relationship을 갖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게 해결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른 MK들을 만나면 뭔가 연결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선교사 자녀로서 사는 삶에 지쳐가고 더 이상 선교사 자녀들과 같이 지나는 게 싫고 그런 삶을 느끼는 것도 싫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에 와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들과 같이 있으면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150명 정도의 MK 중에 MK 모임에 제가 볼 때는 한 20-30%가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더 많이 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MK들하고 커넥트가 생기면 그래도 이제 다행인데, 이제 더 숨겨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성인이 돼가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 성인들에 대한 연구도 해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꼭 MK만 포함된 건 아니어서 MK 그 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해봤어요. 부모의 영향으로 어디에 갈까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것도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유사문화 경험 집단이 가장 큰 지지 집단이 되더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인으로서 모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 이제 이게 성인으로서 회사를 다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서 맞추기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없고 그게 당연하게 되고 이제 배우는 거죠. 내가 어떻게 표현해봤자 바뀌는 건 없고 그냥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냥 나는 맞추고 살자. 이제 그러면서 그 가능하면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나의 독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려운 것 중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생활에 너무 관심이 많다 그런 거하고 그 하이라키 그래서 점심을 뭐 먹을래 하면 나는 사실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윗사람이 김밥 먹고 싶으면 다 김밥을 먹으러 가야 되고 이제 이런 그
그 나이와 직급에 따른 강한 위계 질서 이런 게 이제 너무 불편하다. 그 다음에 집단 이기주의, 그 다음에 인맥을 중요시하는 거. 특별히 요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장 찾아가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인맥이 없기 때문에 오는 그 당황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MK 간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게 더 큰 네트워크를, 인맥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혼란스럽고 피곤하고 무능한 감도 느끼고 불쾌감, 때로는 분노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정보 부족도 있고요. 저는 그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 성인으로서 TCK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사실은 그랬는데, 다들 자기 미래를 한국에서 펼쳐볼까 했던 많은 아이들이 난 끝나고 다 이제 어디론가 갈 거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 8년째 한국에 있지만 계속 여기에 있을 거라는 느낌이 안 와요. 언젠가 내일이라도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학계 안에서는 그 글로벌 시리즌 프로토타입이다. 그게 지금 이제 표현하기 좋은, 점점 글로벌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양육 과정을 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어떤 역할을 이 시간에 감당하길 원하실까, 이런 시야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인 돌봄이라는 그 시야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MK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북클럽도 하고, 네, 논문 나누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대학생 MK에 대한 논문 가지고 이제 한 부분씩 하는데, 아이들이 마치 처음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된 것처럼, 맞아요, 이거였구나,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한 아이는 자기 집에 가서 엄마랑 그 논문을 공유하면서 같이 읽고 엉엉 울었대. 엄마 나 이랬었어. 그랬었니? 근데 그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MK에 대한 이해, 특별히 그 문화적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독특함, uniqueness, complexity,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지도록 부모님들이나 사역자들이 훨씬 더 아이들을 잘 돌보실 것이다 생각이 들고, 세미나 같은 거, 집단 상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번은 MK 리더들을 가지고 집단을 했었는데 상당히 그 안에서 유익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지 집단의 활성화, 그다음에 뭐 캠프뿐만 아니라 뭔가 좀 지속적인, 가족은 지속성이잖아요. 이제 그런 지속적인 관계. 그다음에 진로 지도와 진로 코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정보를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심리교육 주제문에서는 자신이 cultural being이라는 관점에서 자기를 좀 이해하는 그런 그 렌즈를 좀 장착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자기의 다양한 경험들, 심리적인 변화들을 문화라는 관점에서, 또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탐색하고 수용하는 거. 제가 그 석사과정에서 이제 학부과정 수업을 청강했는데, MK들이 많이 오는 학교였는데, 그 수업의 이름이 Understanding Self and Others였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알고 남을 아는데, 얘네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기는 너무 짧아. 좀 세미나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다. 다문화 역량을 기르는 거, 또 이런 것들이 초기에 제공될수록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참고 문헌은 그냥 제 논문과 책을 썼는데, 이 참고 논문 레퍼런스에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가시기 전에 그래도 너무 유익한 강의여서 Q&A 시간을 저희가 5분 정도만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저희가 Q&A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 관련해서 궁금한 게 패밀리 세라피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제가 들었던 MK 상담에서 물론 패밀리 세라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자녀를 대상으로 한 MK들을 대상으로 한 1대1 상담 이런 게 많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가족과 관련된 패밀리 세라피들의 임상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는지. 왜냐면 저건 아까 가족에 대해서 사실은 MK들은 또 선교사님 간에 가족 간의 그 부모와 자녀 관계에 또 어태치먼트과 뭐 코디펜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면은 그 부모님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 전에 아니면 뭐 하여튼 선교사로 나가실 때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테라피, 카운셀링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속 조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사이에서 많은 교육과 세미나와 좋은 자료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개인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하고 가족 상담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특별히 청소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MK들 대학생들 얘기할 때 delayed adolescent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청소년기가 상당히 길게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적절한 자극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개인 상담은 한계가 있어요. 집단 상담을 해야 돼. 아니, 가족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라는 세팅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가족 상담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1대1로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도 하고. 그게 보통 일반 상담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포항,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이제 상담센터를 하나 또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이 오면 개인 상담하고 반드시 부모도 만나고, 필요하면 같이 만나고. 이게, 필요한 대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에요. 이건 교수님께도 질문이지만, 혹시 우리 선교단체 관련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상담은 대부분 후속 상담이잖아요. 사고 후 처리잖아요. 그러면 그 애프터가 아니라 비포로 그런 선교단체나 MK 관련 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이 나가기 전에 이런 패밀리 어떤 예방 프로그램들이 있는 단체나 어떤 사례가 있나요? 혹시 제가 아는 부분요. 예. 그렇게까지 있기보다는 선교사님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교육 정도를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심리적인 접근은 사실 약간 후속적인 조처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전 단계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심각한 사례 하나만 얘기 드리면 조금 좋은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줌으로 한 사례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는 언제 죽을까를 지금 날짜를 꼽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사례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때린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아무 출구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월스트예요. 근데 이렇게 굳이 다크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후속 조치보다도 오히려 전에 뭔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개발과 실시,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 현재 그 정도까지 케어하고 있는 곳은 제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있나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GBT MK 담당 간사인데요. 저희는 심도 있게 하진 않지만 PF 때 아이들 프로그램 같이 따로 하면서 아이들을 좀 파악하는 경향이 있고요. 부모님들께 아이들 어떻게 케어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떠남에 대해서 교육을 하긴 하거든요. 보통 3박 4일 정도.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체크업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뭐 재입국해서 안식월이라든가 안식년일 때는 항상 디브리핑을 해요. 그리고 가기 전에 다시 디브리핑을 하는데, 그때 간혹 염려가 되는 아이들이 보여요. 그럴 경우에 근데 사실 간사인 입장에서 그 염려스러운 부분을 솔직하게 부모님한테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멤버 케어 팀에서 전문 또 선생님들, 저희 상담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건의를 드려요. 이 아이의 성향이 약간 정서적으로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문제성이 보였을 때는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금 기관마다 달라서 서로 이렇게 좀 배우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초창기에 MK 네스트가 시작돼서는 부모 교육을 위한 코스를 하고 한 일주일 동안 PFO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 오시는 분들이 해봐야 1년에 한 50명 한 번에 하면 뭐 두 번이니까 한국에 14,000, 5,000 이렇게 나갈 때는 별 큰 프로테이지가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GBT처럼 저렇게 각 선교 단체가 그런 선교사들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MK 케어 중에서 선교 단체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데가 제일 초창기부터 한 데는 GBT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요. 또 바울 선교 같은 데도 굉장히 MK들 그런 전문 사역자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 외에 조금 또 이제 교단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렇게 군소단체나 이렇게 나가신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또 MKNS는 지금 또 둥지학교라고 해서 일반에게 오픈하는 게 있지만 어쨌거나 또 팬데믹이 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그게 잘 되고 있다라는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중간에 팬데믹 중에 제가 이제 그런 부모 전체 교육에 대한 그런 온라인 코스를 하나 개발을 해서 그렇게 안 받고 나가신 분들 군소단체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도 그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코스를 하나 만든 거는 있어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근데 많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그냥 정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원정원 목사님 그 말씀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의 호프 아카데미 비슈케크에서 좀 사역을 했었고, 태국 치앙마이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스쿨 그 두 경우 거의 비슷한데요. 미국 선교사 중심의 로 한국하고 미국 이렇게 연합해서 세워진 학교들인데, 입학할 때는 주로 학생하고 학부모 거의 선교사 자녀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 아빠, 엄마, 학생 이렇게 다 다큐멘터리를 받아가지고 본 다음에 대면으로 인터뷰해서 이렇게 좀 스크리닝을 하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속한 이제 인터서브 같은 경우는 허입 단계 과정에서 메디컬, 사이콜로지컬, 아카데믹, 이모셔널 이쪽 그 네 단계를 다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거기서 정확하게 사이콜로지컬 카운셀링은 이제 또 외부에 위탁을 해서 뭐 횃불회관이라든지 그 세종한교에서 하는 이제 그런 멤버 케어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 거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아카데믹 카운셀러로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아까 우리 백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큰 단체는 특히 국제 단체는 이렇게 어느 정도 그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좀 큰 단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국내 단체 이렇게 그 학교에 계신 서양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슈퍼인텐던트 같은 경우 그 부모님보다 더 위에 분 그분을 파송한 어떤 디렉터를 만나거나 좀 이렇게 의견을 듣고 싶다 그 아이 문제를 가지고 좀 심각한 경우에 근데 이제 그 책임을 잘 안 지려 그래요. 그런 위에 계신 분들이 그거는 내 영역이 바뀌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단체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이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기 최소한도로 여기에 지금 걸쳐 있는 교단이나 선교단체 분들 만이라도 그런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을 그게 MK 선교사 자녀의 학교의 학년기 아이든 혹은 좀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저는 수업이나 학교에서 MK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가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언어적인 능력도 물론 있지만
신앙적인 헤리티지도 정말 요즘에 쌓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글로벌 소사이티 되고 있는 이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가능성이 있는데 그 작고 섬세한 도움들이 이렇게 잘 채워지면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되겠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임상심리 쪽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했지만 코멘트는 그렇게 마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볼 때 정말 어떤 학생들 못지않게 그 가능성과 그 소망이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여기 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